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5th of April 2023, Saturday. Now 11 o'clock.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LG Energy Solution.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재테크 모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상승률이 높다 그래요. 거의 한 3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견인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와서 한번 좀 주식시장을 한번 출렁거리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뭐 강한 침체 정도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찌됐든 한번 조정은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에 비하면서 수익을 많이 얻은 개인들이 지금 순환매를 돌면서 2차전지 관련주 다른 주식이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뭐 AI 관련주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 있죠?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순환매가 조금씩 돌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 보시고, 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지금 이제 그 배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크게 배터리는 이제 원통형이 있고 각형이 있고 파우치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을 많이 하는데, 파우치형은 이렇게 좀 파우치니까 이렇게 막 이동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데, 파우치형의 가장 큰 단점은 좀 안전성, 화재에 좀 취약하다는 부분.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화재가 많이 나서 좀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나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화재 쪽은 그 분리막 기술이 SK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재 쪽에서는 그나마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강하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은 LG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에 옛날에 소속돼 있을 때 30년 동안 계속 이제 배터리 시장에 LG 화학에서 버는 돈 갖고 일정 부분을 투자해서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앞서 있죠. 근데 삼성 SDI도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 삼성 SDI는 사실은 배터리라든지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조그만 전지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하면서 흑자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오면서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이제 2차 전지에 계속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삼성은 각형하고 원통형을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각형이 좀 인기가 많이 없어졌고, 지금은 파우치하고 원통형으로 나가는데, 각각의 장단점은 뭐냐면, 파우치형은 단가가 비싼 대신 거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고, 원통형은 가격이 싼 대신 거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시장으로 명확하게 갈릴 것 같은 게, 이제 중국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갖고 원통형 같은 경우는 좀 세칸카라든지 아니면 소형 화물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격이 싸면 다소 거리가 좀 짧게 나오더라도, 예를 들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주자주 충전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화물차가 다니는 루트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세컨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집 근처에서 많이 움직이고 장거리는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뭐 가격만 싸다면 그렇게 거리가 꼭, 예를 들면 뭐 500km, 600km 꼭 나올 필요 없죠. 200km, 300km 나도 충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오늘 배터리 아저씨 얘기도 했지만 중국 기술을 완전히 폄하하고 있는데, 물론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 훨씬 앞서 있긴 하지만 세컨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 원통형 배터리, LFP 배터리도 쓰임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두 개 시장이 어쨌든 각각 발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완성차 업체들은 특히 주도권이 그 2차 전지 업체, 배터리 업체한테 넘어가는 걸 원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자동차도 갑 오브 갑이고, 지금 배터리 회사도 갑 오브 갑이란 말이에요. 서로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파우치형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완전히 그냥 주도권을 넘겨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물론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파우치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고급
2차 시장 빼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원통형 배터리를 갖고 어떻게든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테슬라가 이제 파나소닉하고 같이 일을 많이 했었던 거고, 근데 파나소닉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직접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도 거의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증가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이 속도를 파나소닉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고, 테슬라나 폭스바겐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단독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단독으로 개발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20년, 30년 동안 축적한 기술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돼갖고 이게 더 상용화가 돼서 기술이 더 많이 노출이 된다면 5년, 10년 후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테슬라나 뭐 이 폭스바겐이 단독으로 이걸 한다는 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됐어요, 결국. 그러니까 다시 이제 손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들어가는 거는 거의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그룹 쪽이 그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아마 일괄적으로 쫙 하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원래 그전에는 이재용 회장의 본격적인 본인 법률적인 리스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에 오케이 사인을 안 났었는데 이제 법적인 그런 거가 다 풀어졌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오다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도 왜냐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아까 300 뭐 몇십 조라고 그러는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너무 지금 수주 받아놓은 게 많아갖고 그때 이제 이거 상장하면서 받은 돈을 벌써 다 썼다 그래요. 너무 이제 많으니까. 그러면 또다시 자금을 어디선가 또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주 좋은 조건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SK온도 지금 수주 잔고가 엄청나거든요. 거의 한 300조 육박해요, SK도.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는 삼성 SDI 쪽으로 수주 잔고가 많이 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 여력이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받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 SK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력이 지금 아직 한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수율이 지금 삼성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80에서 90%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 나와야지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50에서 60%밖에 안 나온다 그러거든요. 뭐 회사 말로는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는 8, 90%를 달성하겠다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사실은 내년 말 정도 잘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오면 결국은 쉽지는 않은 상태라 물론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SK 같은 경우는 자금 이슈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자금 유치는 결국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도 가장 이제 현금줄이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영업 적자가 많은 데다가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SK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냐면 인텔의 부분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미국이 강한 견제로 중국에 이제 좋은 기계들이 못 들어가면서 그게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워낙에 반도체 업황이 좋았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서 SK그룹이 자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다행인 것은 그러니까 삼성이 사실은 이제 감사는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디램이 벌써 바닥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SK 하이닉스 쪽에서 아마 올해 중반기부터는 자금이 풀릴 것 같아서 아마 SK가 지금 현재로는 자금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이제 올해 여름 넘어서 가면서는 어느 정도 풀릴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자금이 현금 흐름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너무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찌됐든 근데 2차 전지 쪽으로는 다만 미래 성장 동력이 큰 거는 틀림없는데 다만 우리가 하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론 시크니컬 사업이니까 업앤다운이 크긴 하지만 수익이 많이 날 때 막 30% 40%도 수익 나고 이러는데 이 배터리 쪽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지만 5%가 안 되거든요.
맥스 많이 나봐야 7% 8% 정도 수익이 그 정도밖에 안 나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캐파는 커지지만 수익률은 상당히 좀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미래에 있어서 2차 전지가 반도체를 완전히 대체할 거다. 반도체보다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반도체 자체도 지금 D램 쪽은 하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는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를 완전히 넘었어요. 뭐 2030년 여기 뭐 그 배터리 아저씨 얘기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연 2030년에 시총이 삼성전자보다 더 커질 거냐? 이거는 이렇게 확언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쪽 산업도 산업 자체대로 또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다만 마진은 좀 작지만 워낙 Q의 확대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또 재미난 얘기가 많은데 요거는 또 다음번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어찌됐든 지금은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도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 같고,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퍼가 아직 20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뭐 80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그렇게까지 지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는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조정을 받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셔서 그 2차 전지 소부장 기업 쪽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